저는 아까 그 전상직 교수님 발표하는 거 듣고 아 내가 참여한 주민참여회가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아마 저를 섭외하신 이유가 제가 뭐 전문적인 학자도 아닌데 제가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페이스북에 그거 올린 거 보시고 최준원 교수님께서 섭외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상직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제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노조 전임자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는 뭐 새벽 5시 반에 튀어나가서 밤 11시에 들어가가지고 그 붙이면 베개에 머리 붙이면 바로 자고 또 새벽에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조 전임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동네를 좀 더 둘러보게 된 거죠. 집에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집 앞에 육교가 있거든요.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또 저희 한남동의 특징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자치회가 결원이 생겨서 주민자치회 결원을 모집한다는 이제 부결 공고 같은 게 난 거예요. 포스터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민자치 지원관이 붙인 포스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이거 신기하다. 제가 또 정치학을 전공한 또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요즘 시간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사진을 찍어서 거기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보고 신청서를 낸 거죠. 뭐 양식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 있다가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결원 후보를 추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추첨을 한다고 시간 되면 오라는데 제가 근무 시간이라 가지는 못하고 줌으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중계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상자에서 공을 이렇게 뽑는 거야. 공을 뽑는데 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윤범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당첨.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자치회 2기 한남동 주민자치회 2기 위원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1년 2기 한남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때 이제 이렇게 당시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도대체 주민자치위원 되면 뭘 하나라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하는 건 이제 노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민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남산 걷기 대회, 남산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저도 걸어봤고 여기 살아도 별로 갈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동네 돌면서 한남동에 그렇게 또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 줍는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동네 주민들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문화 분과 한 4개 정도 분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교육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문화 분과를 들어갔더니 또 저희 한남동에 리움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분하고 같이 한 4-5명, 한 10명 정도의 분과원들이 같이 전시회를 보러 갔죠. 이런 식으로 노는 활동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고 분과원들끼리.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장 주력해서 했던 사업은 남산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좀 공연을 같이 듣고 문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민 교육문화 분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를 열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동에서 배정이 됐고 그 500만 원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홍보는 저런 식으로 했어요. 저기가 저희 한남동 엘리베이터거든요. 육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는 거예요. 저희 분과장님이셨는데 저랑 같이 둘이 다니면서 포스터를 이렇게 육교 안에 붙이고 이제 언제 음악회 하니까 들으러 오세요 라고 이제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네에 있는 공개 이렇게 공연장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2번에 걸쳐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지역에 공연하실 분도 모집하고 청중도 모집을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연을 하신 거고 사실은 원래 유명한 파페라 가수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싶었는데 공연비가 한 팀당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책정된 게 20만 원을 주고 어떻게 연예인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사실 굉장히 저렴한 공연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중에 예술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첼로 하시는 분도 오고 기타 치시는 분도 오고 합창단도 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겁게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잘 됐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주민총회도 개최를 했죠. 저희 한남동이 주민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주민총회가 성사되는 기준은 0.5%였어요. 그래서 2만 명 한남동인데 사실 100명만 모이면 주민총회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길거리에 포스터도 붙이고 저희 지인들, 가족들한테도 오라고 하고 해서 한남동 지하 강당에서 동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이렇게 주민총회를 주최를 하고 줌으로도 일부 연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총회도 한번 개최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자치회 안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사요.
거기에도 또 위원으로 추천이 돼서 여기는 한남동에는 또 1인 독거 어르신분이 많이 계세요. 그 한남동 자락에 그 남산 자락에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도시락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 아까 강태형 교수님께서 이런 거 누가 신청하라고 포스터 붙여놔도 아무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걸 한 게 바로 접니다. 제가 그 포스터 보고 이거 재밌겠다라고 해서 또 이메일을 보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제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또 사회를 보라 그래갖고 의장이 돼서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심사 진행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면 근데 결국 폐지됐죠. 저 용산 그 주민자치회는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 사업이라고 하는 낙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낙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산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이전 단계로 다시 이제 회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일단 없앴고 저희가 아까 1,000만 원을 받아서 2번 음악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동에서 지원하는 예산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상근자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운동권 양성이니 뭐니 저희 상근자는 그냥 동네 주민이셨는데 어쨌든 그분도 월급을 끊어버려서 해고하고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데 주민자치회 시절에는 추첨으로 모집한 사람 50명이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을 위촉을 하는데 월 5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무료였거든요. 회비를 안 내고 오히려 회의 참가하면 참가비도 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예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월 5만 원을 낸다는 건 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꽤 이제 유지분들 이렇게 가게 하시고 건물 주고 뭐 이런 분들만 참여하는 모임으로 다시 이렇게 축소됐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참석을 하셨어요? 5만 원 정도? 아니요, 저 주민자치위원회까지는 안 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그냥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한국자치회를 강화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네. 그 힘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주민자치회는 동의회가 아니다. 동의회가 아니라 그냥 주민 참고 조직일 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한테 간섭을 하려고 드느냐? 라면서 약간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을 직선으로 뽑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지금은 동장을 임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되기가 어렵고 다만 주민자치회는 추첨을 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무급이기 때문에 지원자 중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고 동장을 직선으로 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통리 단위로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동 단위는 2만 명이나 되니까 사실 너무 자치를 하기엔 크거든요. 그래서 통 단위로 내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임을 항상 오후 4시, 5시에 하는 거예요. 그럼 오후 4시, 5시에 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되게 가정주부, 전업주부거나 은퇴자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기가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모이게 되고 사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거의 소외되게 되죠. 그래서 가보면 거의 다 아주머님들,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 모임에 저 혼자 남자 껴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일반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주말 시간이나 저녁 시간, 평일 저녁을 활용해서 모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참여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2022년에 행정분과에서 심사를 했었고 올해는 공원분과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자기들이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 근데 갔더니 행정분과에서는 자기네 동사무소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수리하는 거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각 동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갖고 저희가 다 잘라버렸어요. 이건 주민참여, 이건 니네 일반 예산으로 해야지. 이런 걸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저희가 다 이래서 다 삭감을 해버렸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추가는 할 수 없고 감액만 가능해요. 뭐 국회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액만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분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다음에는 공원 분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공원 분과에는 올해 4억 2천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일 비싼 게 2억 원짜리 사업인데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 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느냐? 이건 일반 예산으로 해야지. 그래서 바로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식의 예산들 다 깎고 나니까 4억 2천 중에 한 1억 2천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예산으로 쓸만하다라고 통과시킨 건 1억 2천이었고 결국 3억 정도는 불용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용 예산이 되면 그거는 다시 그냥 동으로 돌아갑니다.
동의 일반 예산으로 돌아가서 공무원들이 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놓고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딴에는 이게 심사를 해서 아니다 싶은 건 깎았는데 깎고 나서 보니까 공무원들 좋은 일만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아 내가 이 주민 지역에 좀 참여해보고 싶어서 내 시간을 내서 왔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 동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아 그거는 이미 절차가 신청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고 지금 심사 단계니까 내년에 신청하시라고. 내년에 다시 할 테니까 이 신청 기간에 그 절차를 밟아서 새로 제안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년 단위로 한 번 심사하거든요. 1년 동안 신청받아서 1년 단위로 한 번 하는 게 이 사이클이 너무 길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이게 되게 되냐 생각이 들었고 저는 6개월이나 혹은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암산 작은음악회 했다 그랬잖아요. 그 500만 원 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를 제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봤어요. 올해 한남동에. 왜냐면 한남동 주민자치회가 없어지니까 내년에 그 예산으로라도 해보려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해보려고 냈는데 한남동에서 그거를 공무원 단계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주민자치 그 심사하러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자체 심사해서 그 부분을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왜 잘랐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문학과 예술이 있는 한남동이라고 해서 한남동 차원에서 주최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공무원들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주민자치 사업 예산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4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저희도 주면 좋잖아요. 그럼 저희가 자발적으로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위주고 공무원들 사업이 우선이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중복되면 굳이 할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잘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주민들에게 뭔가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되는 그런 형태의 주민자치 예산이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